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청원리 청원산업단지 안에 있는 상가 신탁 공매 물건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탁 공매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탁 공매에서 공고문은 이 매매를 하기 위한 조건 내지는 특약사항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이 조건은 변경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선배님들한테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관심 없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신탁공매 공고문 이 내용과는 다르게 조건의 변경이 가해진 물건이어서 이 물건을 예로 한번 어떻게 변경이 가해지는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본물건 경매정보 사이트로 보시면 토지 면적이 883평입니다. 건축 면적 630평 정도 되고요. 교보 자산신탁에서 가지고 있는 신탁공매 물건이고, 은행이 우선 수익자죠. 한 3군데 정도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58억 5,200만 원대였고, 지금 13회차 유찰돼서 현재 18억 1,800만 원의 수의계약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 변경이 가해졌냐? 하나만 먼저 보실게요. 최초 공매 기일이 2025년 10월 10일이죠. 마지막 기일이 20일입니다. 이 10일 동안에 13회를 유찰시켰고, 13회를 유찰시킨 후에 이 유찰된 금액이 40억입니다. 40억이 네 집 개 이름 아니죠. 은행은 채권 회수가 목적이죠, 선배님들. 은행은 도라이가 아닙니다. 도라이가 아닌데 열흘 동안에 본인들이 채권을 회수해야 될 목적물에 이 감정가에서부터 유찰을 40억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1억 5천짜리 오피스텔 신탁 공매에 나온 물건 유찰 10번 시켜가지고 5천만 원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최초 감정가의 현재 입찰가가 17%예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은행에서 나갔던 대출금, 이 대출금의 약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은행이 75%를 버려버리는 물건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뭐 하루에도 이 신탁공매라는 게 딱 하루에도 3회씩 유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찰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40억을 유찰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공고문 한번 보실게요. 본 물건의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문이고요. 일반적인 내용 똑같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우린 1회차에 시작을 해서 13회차까지 유찰시키고 그 금액을 18억 1,800만 원까지 유찰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뭐 기간은 이렇게 하고 뭐 입찰 방법은 경쟁 입찰로 하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죠. 이런 제세 공과금에 대한 얘기들 보시면 뭐 제세 공과금, 관리비, 당해세, 기타 조세, 뭐 공과금 등 각종 부담금 뭐 이런 거는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도 공고문에는 똑같이 적어냅니다. 근데 선배님들 이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과금, 제세 공과금, 뭐 관리비, 이 관리비만 해도 수억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우선 수익자가 처리하기로 조건이 전부 변경된 물건입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한번 보시면 되시는 거고, 선배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라면 이게 조건이 변경이 가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하가 B1, 2, 3, 3개 호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공고문은 신탁공매로 넘기고 있는 이 물건은 일괄입니다. 한 물건이 58억에서 18억으로 저감이 된 게 아니에요. 2층에 있는 개별 등기된 B1층부터 1, 2층까지 물건들을 가지고 일괄로 공매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층이 3개 층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보시면 1층 보세요. 1층에 처음 호실이 121호는 아니겠죠? 122호, 123호. 그러면
120호, 119호는 다 어디 갔을까요? 128호까지 가고 1층에 또 보시면은 136호까지 돼 있죠. 136호까지 가 있는 이 물건에서 2층이 또 느닷없이 205호부터 시작을 하죠. 205호 어쩌고 저쩌고 좀 내려갑니다. 계속. 그리고 213호에서 2층 물건이 213호에서 끝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선배님들이 보시면 지하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층이 뭐 크게 나눴다 치세요. 6개 호실로 나눴는데 여기 3개가 나온 겁니다. 지하에 3개만 받겠대요. 3개 호실만 받고 1층이 분명히 101호부터 있겠죠. 근데 128호까지 있다고 쳤는데 이분은 121호부터 이렇게 구탱이를 이렇게 받아가겠대요. 1층에서도 한쪽 구석을 받아갑니다. 2층 또한도 마찬가지죠. 2층 가서도 206, 5, 6호 뭐 이렇게 해서 이쪽 구탱이를 받아가겠대요. 이쪽도 한쪽 구석을 받아가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선배님들? 이거 다른 사람 입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어느 정신병자가 이렇게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지. 다른 사람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입찰하지 못하게 하냐? 마지막 18호까지 떨어졌을 때 이 조건이 변경이 가해졌죠. 이 18호까지 떨어지는 금액에 대한 조건, 호실이 저렇게 이상하게 나눠져 있죠. 이 호실들이. 이런 조건이 변경이 가해졌을 때 은행과 합의된 누군가가 수의계약을 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의계약 안의 내용에는 공과금과 장애세, 관리비까지 우선수익자가 부담하기로 조건이 변경된 물건입니다. 공부하신, 그러니까 좀 아시는 선배님들은 한 번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아가서 보시면 지식이 있으신,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이 사람이 봤죠. D1, 2층을 누군가가 조건까지 변경해 줘서 40억 저감된 금액에 18억의 수의계약을 해 가려 합니다.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지하의 한쪽 구석, 1층의 한쪽 구석, 2층의 한쪽 구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건 여기서 눈치 빠르고 아주 촉 좋은 선배님들은 대번 아실 겁니다. 이 물건은 6의 1번이라고 치면 그 2번으로 나눠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틀을 맞추는 겁니다. 지하에 틀을 맞추고 1층에 틀을 맞추고 2층에 틀을 맞추는 물건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쪽 구석으로 몰아놔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한쪽 구석으로 몰아놔서 2가지 물건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앉아서 머리끄댕이 잡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은 파란색이고 한쪽 부분은 빨강색인데 이 빨강 파랑을 합쳐서 들어가면은 누군가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럼 조건이 변경된 조건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쪽 한쪽을 받습니까? 안 받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아놨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변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고문,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선수익자와의 매매를 하기 위한 일반적 특약사항 조건인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이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를 하시면서 선배님들이 매도인이고 누군가가 매수인이 있는데 조건을 내 양도세를 네가 부담해라. 이런 조건을 썼다고 계약이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계약 무효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일 뿐이지 이 사람이 낸다고 큰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조건도 실제로 많아요. 토지 계약할 때.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이 가해질 수 있다. 이거 우리가 18억짜리 어떻게 합니까? 이 18억짜리 40억 깎아주면 뭐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실 저기는 청원산업단지라고 단지 안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의 모서리 코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위치 괜찮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 공단들 안에 모여 있는 이 기업들이 중기업 이상인 것 같아요. 중기업 이상이면 이 안에 식당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있을 거고. 이런 장사가 안 돼요. 상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걸 생각하시던 분들도
요양원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다음에 스크린이나 파크 스크린 골프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컨택을 해 오고 있는 거죠. 지인으로 있던 변호사 사무장님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신탁공매 좋죠. 어떤 사람은 신탁공매가 지금 최고고 어쩌고 공매 강의하면서 30회에 1,000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 뭘로 합니까? 줌으로 합니다. 인터넷 강의하면서 30회에 1,000만 원이랍니다. 이런 강의하고 있죠. 좋죠. 신탁공매 경쟁률 떨어집니다. 경쟁률 떨어지면 낙찰 확률이야 올라가겠죠. 근데 선배님들, 우리가 경매, 공매, 이 신탁공매를 하는데 이 경쟁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100대 1이 경매고 공매가 10대 1이고 신탁공매가 2대 1이면 신탁공매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선배님.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끼리 입찰하는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적으면 좋겠죠. 근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다 1억, 1억, 1억을 써내는데 경매에서 2억을 써내고 공매에서 1억 2천을 써내고 신탁공매에서 1억 100을 써내서 낙찰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쟁률과 무의미하게 도라이 하나 때문에 시장은 변해가는 겁니다. 경쟁률 떨어집니다. 신탁공매. 그리고 초보자가 적습니다. 초보자가 적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초보자가 적다는 건 이상한 비상식적 행동을 할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 비상식적 행동이 본인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학원의 펌프질로도 충분히 비상식적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이상한 맥 빠지는 일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률 적고 초보자 적어서 비상식적인 행동들 적고, 물론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죠. 명도 소송이나 인도 명령이 이게 무슨 바이블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간만 더 길어지고 명도 소송 진행하시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시점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아시겠지만 인도 명령 신청하고 명도 소송 신청하면 쫓아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 대금 납부가 됐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고, 그럼 대금 납부 시점부터 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세요. 무보증 월세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같이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소송 기간이야 명도 소송 빨라야 1년이고 인도 명령 한 6개월 걸릴 거고, 한 6개월치 세 받으세요.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전에 해결되면 내가 이거 안 받고 끝낼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장점도 있고 경쟁률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공매에서 지금 제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현금이죠. 단기임에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빌라, 이 물건들이 지극히 없습니다. 지극히 없어요. 빌라에 분양되던 시점들이 한번 지났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분양하는 물건들이 없으니 신탁이 걸려있는 그런 PF 대출이 나갔던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PF 대출이 들어가 있는 물건들만 남아있는 게 저런 미분양 상가, 지산,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되는 겁니다. 지산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상가 있지 않습니까? 야,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상가 미분양 된 거를 내가 신탁공매로 받는다고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상가가 위치하고 있던 이 지역에서 다른 기존의 상가들의 매매가가 2억 5천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상가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다면 큰 메리트 없겠죠, 선배님들. 그건 메리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죠. 이거 사고 말죠. 이런 메리트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 같은 상권에 있는데 3억 5천이어서 미분양 됐던 물건이 1억 5천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선생님, 이건 메리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2억 5천이 수익률 6% 세를 맞춰서
뭐 예를 들어 뭐 150만 원을 받는다 하면 나는 이거를 100만 원에도 세를 놔도 충분한 같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이걸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로드뷰 켜놓고 1000만 원 강의료 받는 사람이 이런 거 찾아주는 거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찾는 거고, 지사는 모르겠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상가나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이 매매가는 수익률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이 2억에 분양했는데 현재 5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수익률이 나옵니까? 근데 뭐 이걸 8천만 원에 내가 매수했다. 그럼 수익률 나오죠. 수익률 나옵니다. 그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PF 대출이 나갔던 물건들,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걸려있던 물건들이 지금 지극히 한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상가, 지산, 오피스텔 위주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나중에 잘 찾아보면 좋은 물건 나올 수 있을 거고, 제가 사무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지산 빼고 상가 같은 거, 지산 지금도 조건 변경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산 빼고 상가나 이 조건 변경이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달라. 만약에 그런 물건이 나온다면 제가 한번 보고 괜찮다 생각하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